무인도에서 10일 동안 생존하고 집을 짓고 사냥까지 해보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10일 생존 도전을 지켜봐 달라. 이 남자는 지금 무인도에서 10일 동안 살아남는 도전을 하고 있다. 이곳은 거의 사람이 발을 들이지 않는 섬이다. 그는 이번 여정에 한 마리의 개를 동반자로 데리고 왔다. 과연 이번 도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보자. 해안을 따라 걸으며 지형을 살펴보던 그는 꽤 이상적인 바위 틈을 발견했다. 망설이지 않고 그곳을 하룻밤을 보낼 장소로 바로 정한다. 강한 햇볕 때문에 그는 많이 지쳐 있었다. 잠시 쉬었다가 배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꺼낸다. 이건 도전이기 때문에 그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도 제한되어 있다. 짐승 가죽 1장, 칼 하나, 그리고 몇 가지 꼭 필요한 도구뿐이다. 그는 배낭이 너무 작아서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올 수 없다고 불평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몇 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기 때문에 그는 당장 하룻밤을 보낼 은신처를 만들어야 했다. 이미 지형을 살펴본 덕분에 그는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았다. 이 가지들은 집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불을 피우는 데도 쓸 수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그는 지붕의 골조로 쓸 크고 튼튼한 나무들을 골랐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보니 손발이 꽤 둔해졌는데 이는 탈수 때문에 생긴 상태인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필요한 만큼의 물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집의 구조가 꽤 허술해서 그는 돌들을 가져와 바닥과 기둥 부분을 보강했다.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나뭇가지들로 집을 부지런히 만들어 나갔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환각이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도 이 집을 완성해야만 태양의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고대 사람들이 풀을 이용해 지붕을 만들었다는 걸 떠올렸다. 보온도 잘 되고 비도 막아주기 때문에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그도 그대로 따라 해봤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그저 햇빛을 가리는 정도로만 쓰일 뿐이었다. 잠깐 쉬고 나니 그는 조금 나아진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오래 쉴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는 마실 수 있는 담수원을 찾아야 했다. 앞서 주변을 살펴봤을 때 이 해안에는 코코넛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민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온 개와도 결국 갈증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온도차와 수증기의 응결을 이용하면 바닷물에서 식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가 가져온 장비들은 이 작업을 시작하기에 딱 충분한 정도였다. 이제 문제는 시간뿐이었다. 햇볕이 강할수록 담수가 만들어지는 속도도 빨라졌다. 식수는 이미 해결됐고 다음으로 남은 건 음식 문제였다. 그는 잠수복을 입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개에게 잠시 작별을 구한 뒤 작살총을 들고 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는 한참 동안 헤엄쳤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더 나아가자 몇 마리의 물고기가 보이긴 했지만 너무 작았고 명중 확률도 거의 100분의 1 수준이라 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행히도 그는 몇 마리의 성게를 발견했다. 아마 오늘 하루 동안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 같았다. 성게의 가시는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는 극도로 조심했다. 그것들을 해변으로 가져오자 개는 어딘가 실망한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개는 저것이 도친 공 같은 걸 먹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성게는 손질하기가 꽤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는 그냥 생으로 먹기로 결정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한 그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장면은 밤으로 넘어가고 해안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분다. 바람을 막는 구조물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화덕을 만들기 시작한다. 야생의 자연 속에서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며 포식자를 쫓아낼 수 있다. 해가 점점 지면서 기온도 함께 내려간다. 이 불을 피운 순간은 곧 그가 오늘의 임무를 마무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잠시 잠을 자고 내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다.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바닷바람 속에서 나는 폭풍이 다가오는 냄새를 맡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는 고치처럼 꽁꽁 감싼 침낭 속에서 잠에서 깨어난다. 그는 목이 바짝 마른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 물을 가지러 가기 전에 먼저 얼굴을 씻어 정신을 좀 차려야 했다. 비닐봉지에는 아직도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맛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었고 바닷물의 짠맛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바닷바람은 짙은 바다 냄새를 실어 나른다. 역시 틀리지 않았다. 그는 바람 속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폭풍이 해안에 들이닥치면 그곳은 매우 위험해지고 거센 파도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섬 안쪽으로 더 깊이 이동해야 했고 결국 그 집은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이곳이라면 비와 바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부가 꽤 어수선해서 정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지난번처럼 지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누울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돌들 위에서는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짐승 가죽을 꺼내 깔고 직접 누워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꽤 편안했다. 옆에 있던 개도 이 장소가 마음에 드는지 무척 흡족해 보였다. 놀 시간은 없었다. 그는 곧바로 화덕을 만드는 데 착수했다. 아까 치워두었던 돌들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했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원형의 화덕으로 쌓아 올렸다. 그가 관찰한 바로는 이 주변에는 마른 장작이 거의 없었고 불에 탈만한 작은 나무 조각들만 조금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꽤 멀리까지 가서 큰 나무 한 그루를 가져왔고 그것을 잘게 쪼개 불을 피울 생각이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야 했다. 바닷가에서는 기온이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숲속에는 위험한 포식자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 불 하나만 있어도 그는 훨씬 덜 불안해질 수 있었다. 2일째도 꽤 빠르게 지나갔고 그는 이미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 3일째를 준비할 시간이다. 도전은 아직 7일이나 남아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며 빛이 그의 눈에 비치자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나른한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얼굴을 씻는 편이 훨씬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는 가장 먼저 마실 물을 저장할 장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목이 바짝 마른 채로 깨어났지만 주변에는 바닷물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더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뭇잎을 더 많이 넣었다. 수증기가 더 많이 응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번에 얻은 물의 양으로는 하루를 버티기엔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뭇잎을 모으는 도중 그는 숲 안쪽에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다시 돌아가 그 나무들을 가져왔고 장작 문제는 이걸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충분한 양의 공짜 장작을 확보하고 나니 그는 더 이상 아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저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태우기만 하면 됐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공사를 이어간다. 어젯밤에는 벽이 없어서 바닷바람이 그대로 불어와 그는 몹시 추웠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이쪽 벽을 막아 외풍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돌을 옮겨 쌓고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마치 지치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였고 그를 괴롭히는 건 피로가 아니라 계속되는 더위뿐이었다. 돌을 쌓으면서도 그는 출입할 수 있는 길 하나는 꼭 남겨두었다. 그렇게 가장 크고 단단한 돌들을 골라 하나씩 올려놓았고 몇 시간이 지나자 벽의 형태도 점점 잡혀가기 시작했다. 모든 게 점점 안정되어 갔지만 이렇게 돌만 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시멘트 대신 흙을 사용했던 걸 떠올렸고
점성이 높은 흙을 찾아 물과 섞어 반죽한 뒤 벽에 발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흙으로 집을 지었다. 제대로 만들면 아주 튼튼하지만 이 남자가 하는 방식은 솔직히 말해 구조적인 용도보다는 그냥 보기 좋게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몇 개의 나뭇가지를 더 붙였다. 생각보다 꽤 괜찮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가? 이제 그는 꽤 피곤해졌기 때문에 개와 함께 안으로 돌아가 잠시 쉬며 다음 사냥을 준비한다. 조수가 올라오고 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이번에 들어간 바다는 지난번보다 더 깊어서 아마 흥미로운 사냥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한참을 헤엄쳤음에도 그는 아직 저녁거리를 찾지 못했다. 고요한 바다는 오히려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래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건 혹시 작은 문어가 아닐까? 하하, 그는 정말 운이 좋았다. 어제는 성게로 끼니를 때웠는데 오늘은 아예 문어 한 마리가 저녁 식사가 된 셈이다. 문어 한 마리로는 아직 부족했다. 이런 행운이 계속되는 김에 그는 더 욕심을 내서 사냥을 이어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역시나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왔다. 또 한 마리의 문어였다. 문어가 먹물을 뿜으며 몸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생존의 규칙은 단순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 전리품을 손에 들고 그는 곧바로 해변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주인이 먹을 것을 들고 오는 걸 본 개는 알아챘는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다. 불을 피우고 이제 같이 요리를 시작한다. 양념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바닷물로 문어를 그냥 삶을 수밖에 없었다. 음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어느새 밤이 되었다. 그는 동굴 안에서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았다. 이 개는 벌써 그와 함께한 지 8년이 되었고 모험을 떠날 때마다 항상 함께해왔다. 그는 이 개를 그저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긴 했지만 어딘가 아직 부족했다. 그는 곧바로 문어를 석쇠 위에 올려 구워냈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풍미도 한층 더 살아난다. 맛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느낀 그는 음식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개는 그 음식을 바라보며 침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사람이 한 입, 개가 한 입씩 나눠 먹는 그 장면은 참으로 따뜻해 보였다. 밖에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의 가족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다. 타오르는 숯불이 따뜻함을 내뿜고 있었지만 이 남자와 개가 나누는 열정과 애정은 그 열기보다도 더 뜨거웠다. 또 하루가 지나갔고 이렇게 해서 3일간의 도전이 끝났다. 다음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두 편도 함께 지켜봐 달라.